네, 이제 금요일에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한 주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볼 텐데 확실히 코스피가 5천을 찍고 나서 좀 경계성의 그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듯하고 코스닥의 네. 강세가 특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좀 자금의 이동이 확실히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어제 5천 포인트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파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어제 그 야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5천 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랑 매도의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또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일단은 제약 섹터 종목들이 좀 발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면서 제약 섹터들이 조금 억울하게 밀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좀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어제 실제로 미증시의 이제 마감 내용들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이런 이제 기술주보다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 안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 그린란드 관련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미증시가 우리 증시가 앞으로 이제 2배는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 의원이 빠르면은 이제 뭐 다음 주 내로 해가지고 후보들을 선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좀 지금 입김을 더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뭐 측근 쪽으로 다음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준 의장이 또 교체가 되면서 지속적인 또 부양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제 코스피는 5천 포인트가 달성이 됐으니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된 얘기들도 했었고.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오늘 확실히 그 기관의 자금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의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의도적인 또 코스닥의 이동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확실히 거기에 대한 임팩트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제약주,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또 힘을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은 코스닥 지수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좀 로봇주들을 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뭐 11월, 그다음에 12월, 뭐 불과 뭐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 로봇주들의 수익들이 좀 많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약간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내려오는 이런 차익 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뭐 슈림 로봇 아니면 뭐 이제 현대무백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차익 매물들이 좀 세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업종간 안에서도 좀 새로운 먹거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안에서도 이제 좀 자금이 그 수급의 전환들이 나오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뭐 과거의 종목들이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좀 튕겨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하고 찾는 게 오늘 혹은 다음 주 초까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대시세 종목들이 좀 업종을 좀 바꿔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캐치하셔서 제가 정보방 통해서 매일 또 시장의 실시간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이런 거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항상 또 해왔던 것처럼 네. 또 좋은 수익으로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요즘 수익 대박이십니다. 뭐 주시는 종목마다 다 터져서 지금 우리 김정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종목을 챙겨가시면서 좀 두둑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정보방 안에서 많은 종목들과 또 전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요. 항상 이제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보면 시장의 트렌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어제 그 목요일 밤마다 그 주주비책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들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골라드리는데 저는 어제 2차 전지 쪽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 2차 전지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섹터이고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또 좀 야속한 그런 섹터였는데 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뭐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좀 많이 위아래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렸죠. 그래서 좀 미어도 다시 한번이라는 느낌으로 오늘 또 2차 전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실적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안에서 계약이 또 해지 통보를 받고 하면서 좀 최근에 흔들리는 그다음에 악재들은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그동안 실적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2년, 3년이 계속 좀 반복이 됐었던 부분이고 개선이 되다가 좀 다시 아쉬운 부분들이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방으로 소화하는 모습들은 나왔지만 이게 뭐 결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실적이 당장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ESS 시장의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로봇 배터리 쪽으로 다시 한번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부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삼성 SDI라는 종목을 오늘의 그 픽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뭐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쪽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로 빠르게 이제 그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요 펀더멘털을 전환하기는 지금 당장은 힘든 거는 뭐 팩트이고 다만 지금 ESS 시장이 굉장히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는 뭐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뭐 인프라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LFP 배터리를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LFP를 기존에 이제 많이 어떻게 점유율을 만들어 놨었던 그런 상황인데 미국과의 그런 뭐 관세 문제라던가 트러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컨센서스 안에서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시장 안에서 ESS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차 우리가 이제 지금 실적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서 못 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 몇백 %씩 수익을 냈었던 로봇주들도 지금 당장 실적이 엄청 뽑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적자인 기업들도 막 몇백 %씩 올라갔죠.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실적이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배터리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봇주의 이제 흥행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 시장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키워드와 모멘텀을 이 배터리 기업들이 좀 안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된다라고 저는 심리적인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LG 엔솔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그 배터리 쪽이랑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삼성 SDI의 협력 관계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기업을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은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뭐 그런 시기인데 3월 달에는 인터 배터리라고 이제 배터리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뭐 CES라던가 아니면 제약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배터리 안에서 이제 가장 큰 행사인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면서 일단은 불을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장 발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는 그래도 3월 일정을 앞두고 2월 달에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서 오늘은 배터리들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 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음봉에서 매수할 것을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제 차트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네. 삼성 SDI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음봉 내려올 때 좀 1차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권장드리는 매수가는 37만 원 이하 이렇게 1차적으로 1차 목표를 좀 잡아드리고 지금 37만 원보다 조금은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37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래쪽에서 2차 매수를 뭐 35만 원 내려가면은 2차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애초에 좀 설계를 해두고 그다음에 남겨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정보방 통해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좀 굵직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60만 원까지 한번 봐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낮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매물대를 지키고 그다음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으로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31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쪽 안에서 이제 좀 불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섹터랑 그다음에 배터리 종목이랑 이렇게 순환매 보이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해 보시고 한번 관심주로 보시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수익들이 나올 수 있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삼성 SDI 종목으로 받아봤는데 목표가 60만 원으로 말씀 주셨고 손절가는 31만 8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아래에서 현재가 37만 1천 원 부근인데요. 37만 원 아래에서 우리가 진입해보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 AS 하나씩 가볼 텐데 우주항공주 재차 이번 주 들어와서 분위기가 살아난 모양새입니다. 오늘만 해도 잘 갔고 네. AP위성이 48% 그리고 스피어가 106%가 넘어가는 수익률이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스피어는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오늘도 신고가 또 한 네, 번의 맞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목표가는 이미 뭐 충분히 돌파가 달성이 됐고.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더 안 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AP위성이 좀 먼저 나오니까 AP위성을 좀 먼저 볼까요? AP위성도 지금 두 자리 수익률을 넘어서 지금 거의 뭐 50% 가량의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 그나마 이제 스타트가 좀 늦었기 때문에 뭐 대장격의 종목들 계속해서 신고가 쓰고 먼저 갔었던 종목들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더 볼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AP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활발하게 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비츠로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정보방 안에서도 그 제가 YJ 링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정보방에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10% 그다음에 오늘도 한 11%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돌파에 대한 입질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규 매수로 우주항공 쪽을 나도 한번 이젠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면은 저는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피어도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뭐 어제도 그렇고 어제 뭐 최근에 AS를 했었던 컨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공 우주 쪽 안에서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여전히 신고가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세압 에스틸 지주도 그렇고 지금 뭐 스피어, 어제는 컨택 이런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먼저 보면은 스페이스 X가 지금 뭐 미국에 있는 4대 은행이랑 대규모 IPO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뉴스가 하나씩 툭툭 던져주면은 이런 것들이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자극하는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 항공우주 쪽 안에서 협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갔었던 좀 대형 업종들 있잖아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조선주들은 엄청 랠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들도 뭐 계속해서 좀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굵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항공 우주도 좀 대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시고, 제가 그동안 제시드렸던 뭐 컨택, 세아베스틸 지주, 아니면 오늘의 뭐 스피어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매도를 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뭐 남겨놓고 저는 욕심을 계속 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뭐 오늘 뭐 이제 로봇주들 최근에 잡아드렸던 것처럼 다시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어와 AP 위성 우리 AS 받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YJ 링크 여러분 흐름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로봇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나우로보틱스가 73%의 수익이고 에브리보 최근에 받았죠. 우리 30% 가까운 수익인데요. 오늘 로봇 왜 이런 걸까요?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오후장 넘어가면서 3시 진입하면서부터 뭐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 20% 이상의 급락이 나와서 지금 로봇주 들고 계시다면 아무리 네. 수익권이어도 좀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좀 아.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주주비책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랑 같이 이제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과도 이제 당연히 이제 로봇주를 같이 매매를 했었고 여러분들께 제시드렸던 것처럼 좀 많은 수익들을 로봇주에서 냈었는데 익절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좀 잔여 물량들만 남겨놓고 뭐 정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익절로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이제 버틴다 싶으면은 그래도 좀 욕심을 더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로봇주들의 요즘 최근의 변동성이 뭐 NXT에서 급등했다가 정규장의 차익 매물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또 NXT 시장 안에서 지수 흔들릴 때는 로봇주들이 조금 더 빠지기도 했다가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또 급등하고 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어제도 그렇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로봇주들한테는 이제 좀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어제 뭐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오늘 제약주들이 또 올라가고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들이 좀 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한테는 이런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현대무백스가 좀 많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또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현대무백스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현대무백스를 매수한 이치가 뭐 지금 워낙 또 바닥에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무백스가 뭐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빠지고 급락이 나온 그런 상황 안에서도 200%가 넘는 또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로봇주 안에서도 덜 올라가고 저평가 기업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이 과열이 되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떨어질 때는 거의 뭐 폭탄 던지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들은 뭐 과거에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로봇주는 그래도 이제는 걷어들일 거는 좀 걷어들이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가 5,000포인트 달성하고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또 조정도 나오고 현대차도 요즘에 또 랠리를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좀 돌리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의 반응을 다시 봐야 우리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아니면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진단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나우로보틱스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수익이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잘 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죠. 두 번의 상한가를 먹었었고 지금 이제 충분히 또 익절을 한 그런 상황 안에서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남겨놨었던 잔여 물량들은 뭐 그냥 시장가로 던지면서 차익 매물을 또 보셔도 되고, 오늘 또 새로운 업종들의 추천주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로봇주에 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이제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혼자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은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장의 변동성이어서요.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 열려 있네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AS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 네네. 마감 시보 듣고 와서 네.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애매하지만 가온칩스 정도만 일단 해볼까요? 네, 뭐 가온칩스는 급등이 좀 잘 나오고 오늘 좀 돌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기대를 더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 매도로 끝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시금 한번 눈여겨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온칩스는 다시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가져가셔도 좋고, 뭐 이제 더 이제 새로 매수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온칩스까지 AS 해봤고요. 우리 오늘의 마감 지수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